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질문해 주신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으로 스타트업 Q&A 15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창업 지원금이 중복 지원과 중복 수혜 여부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가볍게 인사이트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런 질문이 왔어요. 간단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와 중복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유유라고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저희 그 영상 중에 친환경 분야를 지원하는 에코 스타트업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에코 스타트업 사원을 이분이 지원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플러스 예비 창업 패키지를 같이 진행이 가능하냐라고 이렇게 지금 물어봤습니다. 근데 진행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은 약간 중의적인 질문이고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러분들 이런 건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복 수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런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아마 예비 창업자이신가 봐요. 네, 예비 창업자이신데 중복 지원은 뭐냐면 우리가 에코 스타트업 요거를 A라는 사업이라고 하고 예비 창업 패키지를 B라고 사업을 하게 되면 자, 내가 1 월에 A라는 사업을 넣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이렇게 기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에코 스타트업은 1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는 예상대로 하면 2 월에 접수일 거예요. 그러면 에코는 1 월에 접수를 하고 2 월에 서류를 심사를 하고 그렇죠? 3 월, 4월 이렇게 되겠네요. 3 월에 발표를 하고 4 월에 선정이 되는 이런 그림으로 갈 거고 만약에 예비 창업 패키지는 2 월에 접수를 하고 반대로 요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평가가 진행되는 게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뭐 이렇게 되고 아마 5 월에 선정이 되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중복 지원과 중복 수혜 여부를 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복 지원은 됩니다. 근데 중복 수혜는 아닙니다. 예,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미리 여러분에게 드려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중복 지원은 뭐냐? 우리가 지금 한 3월 정도를 생각해 보시는 거죠. 여러분이 1 월에 에코 스타트업이라는 사업을 접수를 하고 2 월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넣었어요. 근데 이제 3 월에 갔더니 에코 스타트업이 발표를 하는 단계로 최종 선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예비 창업 패키지는 서류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 지원은 어쨌거나 두 개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 창업 지원 자금은요. 같은 연도에 두 개를 동시에 수혜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 스타트업이 만약에 4 월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탈락이 되시는 그런 형태입니다. 에코 스타트업을 여러분이 만약에 선정이 됐다. 그러면 예비는 탈락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먼저 선정된 순으로 하는데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정된다는 거는 정확하게 조금 더 표현을 할게요. 이건 선정조차도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들어가면 선정됨을 발표받은 다음에 협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협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즉 협약을 했다는 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법적 효력이 있는 거고 선정까지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 스타트업에 선정이 됐는데 사업비를 너무 적게 받았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내 생각에는 한 6천 정도 받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한 2-3천 밖에 안 들어와서 '아 이걸로 좀 사업하기가 어렵겠는 걸.'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시점에 4 월에 예비 창업 패키지 발표를 했더니 너무 내가 분위기도 좋고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요거를 협약을 여러분이 포기를 하고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되기를 기다릴 수가 있겠죠. 반대로 에코 스타트업에서 적정하게 여러분이 지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차라리 포기를 여기 협약되면 예비는 당연히 협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법적으로. 그래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에코 스타트업을 협약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사업해서 내년에 또 사업을 키우고 또 다른 자금을 받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징검다리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만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중복 수혜의 진행이라는 아까 그 질문의 표현이 실은 올바르진 않고요. 중복 지원, 중복 수혜 요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가끔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은 이런 A, B 두 개의 사업 중에서 A 사업에 먼저 선정되신 분이 실제로 B가 자금을 더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래서 A를 포기를 하고 '나는 B가 될 거야.'라고 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까 보니까 B에 탈락을 해 버린 거예요. A는 붙고 그러니까 A는 이제 먼저 선정됐는데 우리가 이거 협약을 포기해 버렸고 B도 탈락해 버렸고 그래 가지고 아무런 소득이 없이 그런 끝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사업에서 중복 지원은 일단 난 당연히 창업기업 입장에선 중복 지원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기회를 올려야 되고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할 때는 어느 사업에 여러분이 확실히 붙는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넣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넣되 그래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활용해서 대신에 선정이 되면 포기를 해야 되겠다. 언제 협약 전에는 포기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먼저 받은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다른 걸 좀 포기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왜 그러냐면 사업을 빨리 진행을 시켜서 더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반대로 너무 금액이 작게 받았으면 내가 재수를 할 수 있다는 거를 감수를 하고 그리고 앞에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그런 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좀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그 진행이 이해가 좀 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창업 사업은 두 가지예요. 하나가 이제 공공기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어 3 월에 받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 8 월에 끝났습니다. 8 월에 끝났어요. 요 기간 동안 받았고 만약에 근데 한 요 시점쯤 한 7월 이런 시점쯤에 공공기관이 창업 자금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거는 이제 그 사업이 공문에 따라 틀리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 사업 그 마감일 기준으로 3 개월 이내에 지원하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고문을 열심히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가끔은 지자체 사업 플러스 우리가 공공기관으로 같은 연도에 두 번을 수혜하는 경우는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지금처럼 동일한 시점에서 지원을 할 때는 중복 기간이 3 개월이 넘고 어떤 거는 3 개월 어떤 사업은 6 개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문을 꼼꼼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3 개월 정도 중복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1월 말 접수되는 에코 스타트업과 2 월에 접수되는 예비 창업자의 패키지라고 한다면 그 정도 텀은 거의 3 개월 이상, 6 개월 이상이 중복되기 때문에 거의 이런 경우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다라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수혜 여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공고문 중간에 이런 협약 기간에 따라서 몇 개월 이내는 중복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표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질문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질문하실 수 있지만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답변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대단히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대단히 많이 그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특히 이런 자격 요건 같은 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번 다른 전문가들하고도 상의하면서 파회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중복에 대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기간으로 우리가 중복을 잡을 수도 있지만 내용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기계발, 기생산 제품의 경우는 기계발 잘못 말씀드렸어요. 기지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이 완료가 돼 가지고
이제 양산이 끝났고 상품화가 되는 요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원론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창업지원금은 제품 개발비를 어느 정도 제품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해라 이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상품화하는 경우는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이제 특정 사업 같은 경우 이제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에서는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다. 네, 일반적으로 제품 개발을 목표로 하는 창업지원금 같은 경우는 다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그걸로 들어가게 되면 그 제품 개발했던 비용으로 또 외주 개발비를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유사해서 지원받았던 사업을 또 지원받는 경우는 어 웬만하면 거의 되지가 않는다. 일반적으로. 가끔은 만약에 이제 기존에 받았던 거랑 똑같은 거는 되게 창업 지원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요. 대신에 후속 지원이라는 명칭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다른 사업인 거죠. A라는 사업을 받았고 그다음 연도에 A 플러스에 대한 A라는 사업을 받은 분들에 대한 후속 지원이라고 하면 그런 거는 가능하다. 근데 금년에 내가 A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여러분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았는데 다음 연도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또 받을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지원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복의 진행에 대해서 볼 때는 중복 지원과 중복 수혜를 나눠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기간과 여러분이 하는 제품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호천 대표님께 좋은 도움이 되시기 바라고 반대로 또 이걸 보고 계시는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에게도 유용한 지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스타트업 Q&A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 연구소를 확인해 주세요.